안녕하세요. 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교시 때는 1주차에 배웠던 이제 공중보건학 총론입니다. 즉, 공중보건학의 역사, 개념, 정의, WHO에서 말했던 알마타 선언을 통해서 이제 보건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중보건학과 관련된 유사학문들 있죠. 관련된 학문들에 대해서 그 차이점 비교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차이점은 뭐라고 했습니까? 대상자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린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이제 보건의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보건의료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도 3가지 여러분들 배웠었고요. 자, 이번 2교시 때 배울 거는요. 그렇다면 이 공중보건에서 가장 포커스 두는 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건강 증진이 될 것인가가 주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건강에 대한 개념,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이 뭔가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것을 학문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자, 첫 번째, 우리가 건강은요, 예전에는요, 질병이 없는 상태만, 즉, 육체적으로 질병이 없는 상태, 즉, 신체 개념에 대한 건강의 정의가 있었다면은, 19세기 중엽 이후부터는요, 심신 개념이라 해서 건전한 정신은 건강한 신체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좋아야 몸도 건강해진다. 이런 거, 정신이 건강해야 몸이 건강해진다. 이런 개념이 이제 발달된 거죠. 그러다가 20세기에 흐르면서 WHO에서 건강 개념이 나오게 되고 이제 생활 개념까지 나온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건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건강.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강조를 했죠. 웰빙이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또 많죠. 욜로족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이제 총체적인 생활 개념까지도 들어가게 되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영적인 개념, 즉, spiritual 한 것까지도, 건강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까지 이제 영역이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을요, 세계보건기구, 즉 WHO의 이 보건이라는 건강을 지킨다. 이 헌장에 전문에 보게 되면요. 건강권과 건강에 대한 정의, 즉 건강은 단지 질병이 없거나 신체적으로 허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라는 거. 완전히 안녕한 상태. 그래서 이 안녕한 상태에 대한 개념을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의를요, 여러분 요거만 외우시면 돼요. 건강에 대한 정의는 뭐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안녕이라는 단어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깊이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거는 이제 내가 건강해서 사회적으로 사회 활동에 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잘 수행해서 나이가 만족감을 느끼는 게 안녕이에요. 그래서 그까지가 이제 건강의 정의다라고 나와 있고요. 건강의 가치, 그 다음에 아동도 보호하고 국가의 책무까지도 언급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건강, 영어로는 health입니다. 이 health는 whole이라는 단어에서 기원을 했고요. 전체라는 뜻이죠. 자, 한 번 더 정의를 했죠. 그대로 보건 전문에서 WHO 건강 전문에서 나왔던 얘기가 그대로 나왔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사회적 안녕, social well-being입니다. 이 social well-being을 제가 살짝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것은요, 인간이 사회적 환경에서 개개인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건강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충실히 수행해서 만족스러운 상태. 아시겠죠? 이게 웰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 당연히 건강해야지만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소임을 충실히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험 문제에 이런 웰빙에 대한 정의와 중요성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인간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역할이 요구가 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생활적인 그런 가치가 건강에 있어서 더 많이 이제 중요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학자들도 6에서 7페이지 보시면 다른 학자들도요.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시 교수 같은 경우는 각 개인이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 그게 건강이죠. 맞죠? 그 다음에 파슨슨 교수는 뭐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웰빙이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 이 사람이 바로 사회적 안녕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했네요. 그리고 베르나드 교수는요. 건강은 외부 환경의 변화에도 내부 환경의 향상성이 유지되는 상태입니다. 네, 뭐 이렇게 해서 정의를 다 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건강을 해치는 이 질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병이랑 디지즈. 질병은요, 뭐냐면, 인체가 자극이라든가, 외부 자극이라든가,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 기간에 이상이 생겨가지고요, 생체의 기능 구조에 장애가 초래된 상태에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때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게 요겁니다. 질병이 어떻게 해서 발생하느냐 세 가지 요인이 있더라는 겁니다. 클락이라는 분이 질병의 삼원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질병이 발생하려면 병원체, 숙주, 환경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로나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코로나라는 병원체, 그 다음에 이 코로나를 옮겨주는 사람인 숙주, 그리고 산 밀집 환경, 그쵸? 그 환기가 안 되는 그런 좁고, 그 다음에 환기가 안 되는 그런 환경, 이런 환경이 이루어졌을 때 질병이 퍼지던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질병의 3요인 누구다? 병원체, 숙주,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3요소가 3요인이 적절히 상호작용을 했을 때 질병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한번 보죠. 이 저울을 보게 되면요. 이 환경이 바로 저울의 어떤 그 균형점이라고 보시면 만약에 병원체, 즉 코로나가 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더 유리해지면 이 코로나가 더 퍼질 수 있는 또 환경이 더 유리할 경우에 더 퍼지잖아요. 그렇죠? 인간에게 유리한 게 백신을 맞아서 인간에게 유리하면은 질병이 발생하지 않겠죠. 하지만 백신을 맞지 않고 밀집 그런 환경에 노출되면은 오히려 병원체에 더 유리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질병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숙주의 어떤 면역성이 더 낮으면 또 질병이 발생하겠죠. 자, 그래서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락이라는 분이 질병의 자연사가, 그러니까 질병이 발생했다, 어떻게 사라지는지에 대한 설명을요, 5단계로 구분을 했었습니다. 너무 쉽고요. 이 5단계는 뭐냐면 비병원성기, 그 다음에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감염기, 발현성 질환기, 회복기 이런 식으로 5단계로 나눴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질병을 예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방활동을 리버벨이라는 사람이 Leavel, 발음 못하겠는데 이분이 이렇게 3단계로 나눴습니다. 자, 일단 한번 클락이 말한 질병 자연사 5단계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1단계는요, 비병원성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쉽게 말하면 질병에 걸리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초기 병원성기는 질병에 이제 쉽게 말하면 잠복기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렇죠? 잠복기인데, 이때 이제 초기 단계죠. 그러다가 이제 3단계 이제 불연성 감염기로 해서 질병에 감염은 됐지만 아직 증상이 발현되지 않은 거. 그리고
발현성은 확실히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 회복은 뭐 이제 질병이 뭐 회복됐다거나 아니면 회복이 되지 않으면 이제 사망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장애가 생긴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요 5단계로 나눠져 있다. 자, 이 구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이 5단계에서 어떻게 예방 활동을 할 것인가 라고 했던 사람이 클락인데, 이제 물론 이제 클락은 이 비병원 성기에서는 뭐 환경위생이라든가 건강 증진을 해라. 그리고 이제 초기 병원 성기에서는 예방 접종을 한다거나 조기 진단을 해라. 불연성 감염기에는 뭐 정기 검진을 해라. 반응성기에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해라. 뭐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회복기에서는 이제 재활을 하게 되라 했는데, 이 라브벨이라는 사람은 3단계로 나눴어요. 즉 1, 2단계를 클락이 말하는 1, 2단계를 1차 예방이라고 했고요. 즉 1차 예방은 그 1차 예방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 3, 4단계를 갖다가 2차 예방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회복기는 이제 3차 예방이라고 했거든요. 뒤에 슬라이드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라버벨이요. 1, 2단계에서 그 클락의 1, 2단계에서 말하는 아직까지는 질병이 초기 단계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예방은 뭐가 되겠어요? 네, 환경위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생활양식 식이 개선, 뭐 예방접종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일어나는 2차 예방, 그러니까 불연성과 그 다음에 활성기 거기에 나타나는 게 뭐예요? 이때 해야 될 것이 이제 잠복기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가 예방이 되는 거고요. 2차 예방이 해당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회복기죠. 이 회복기에는 이제 바로 재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개의 예방 수준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네, 어쨌거나 뭐 포괄 의료와 이제 요즘에는 이제 포괄 보건 의료라고는 말을 했는데, 그거는 무슨 뜻이냐면 치료와 예방 재활, 건강 증진, 보호 활동, 건강 관리가 다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예를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라버벨이 말했던 그 1차 예방이죠. 1차 예방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직 그 클락의 1, 2단계잖아요. 그때는 아직까지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뭐 생활 개선이라든가 건강 증진 활동이라든가 예방 접종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 예를 들면 뭐 안전벨트를 착용해라, 금연을 해라, 그리고 균형 시기를 해서 면역력을 높여라. 그 다음에 체중을 유지해서 대사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겁니다. 그럼 2차 예방이죠. 2차 예방은 실제로 이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정기 검진을 해서 그 치료를 계속 추적한다라든가, 아니면 이제 중증화를 예방한다거나, 이제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치료할 것인가, 거기에 이제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게 결핵 검진을 위한 피부 검사, 흉부 엑스선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 가지 제가 예를 드리면, 결핵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의 70%가 앓고 있었고, 옛날에 알아서 잠복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몸이 되게 약하면 이렇게 발현될 수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그 검진을 해서 뭐 3개월 동안 결핵약을 먹어야 돼요. 투버클로시스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앓고 있고요. 이렇게 약을 먹어서 치료가 된다고 하더라도 1%는 남아있대요. 그래서 검사할 때마다 그 1%에 남아있는 것 때문에 계속 양성이 나올 수는 있답니다. 그건 상식적으로 아시고요. 자, 그 다음 3차잖아요. 이제는 이제 질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회복기에 해당하는데, 이때는 이제 재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재활 치료를 통해서 발생된 후유증을 최소화한다거나 재발을 방지한다라든가, 뭐 잔여 기능을 최대화하는 걸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클락의
그 자연사, 질병의 자연사, 질병이 발생했다, 없어진, 사라지는 그 5단계, 그리고 이거를 예방하기 위한 그 라버벨이 말한 3단계 예방 차원, 1차 예방,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구분하시고요. 1차는 이미 아직 안 걸린 상태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이고요. 2차는 이미 병이 걸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느냐 아니면 정기 검진을 해서 추적을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4회복기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3차 예방이라고 했죠. 회복기에서는 재활이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너무 쉽죠? 자, 그래서 얘는 또 이 공중보건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통계가 중요하다고. 그래서 얘는 우리 보건의료의 통계가 3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질병의 통계도 마찬가지로 3가지예요. 뭐냐면 발병률, 유병률, 발생률, 유병률, 발병률입니다. 그래서 그 표만 보시면 돼요. 너무 쉽거든요. 발생률이라는 것은 어느 기간 동안에 위험에 폭로된 인구분의 어느 기간의 환자 발생수 곱하기 100입니다. 그게 발생률이에요. 그리고 유병률이라는 것은 인구수분의 어느 시점에 환자 수를 곱하기 1000이에요. 즉 이거는 발병 시기는 상관없고 조사 당시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인구를 유병률이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유병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 수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유병률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병률이라는 것은요. 위험 요인에 폭로된 인구 분의 1년간 발생 환자 수 곱하기 1000이에요. 그래서 이 발병률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인구 중에서 감염 원인에 폭로된 인구 수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몇 프로가 이게 감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감염이 일어나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행 기간이 이 코로나처럼 극히 짧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유병률하고 이 발생률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2번째. 그렇다면 이제 제가 이때까지 이제 설명드린 게 이제 공중보건에서 얘기하는 건강과 질병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병은 3요소가 뭐고, 그 다음에 질병 발생의 그 자연사에 대한 그 5단계, 그리고 예방은 3가지, 3단계 예방 단계, 그리고 이제 지금 하는 것은 이제 건강 증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중보건에서 말하는 이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 솔직히 활동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너 건강 증진을 위해서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이런 걸 하잖아요. 그런 거를 좀 개념이 좀 애매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WHO에서요. 1986년 캐나다에서 열린 1차 건강증진 국제대회가 있었답니다. 거기서 이제 건강증진이라는 이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뭐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건강에 대한 관리 능력을 높이고 자신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쵸? 좀 이해가 가죠? 건강 증진 그러면 내 개인이 지금 건강하지만 이거를 조금 더 어떻게 하면 관리 능력을 높이냐 이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 질병 예방하고 건강 증진의 차이점은 뭘까요? 좀 비슷하잖아요.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차이점? 자, 질병 예방이라는 것은 임상의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질 때 지금 방역 조치를 한다라거나 방역 조치를 해서 더 이상 접촉자가 생기지 않도록 그 행동을 억제하는 거.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에 걸렸어. 그럼 생활지원센터로 보낸다거나 중증 환자일 경우에는 에크모 시술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질병 예방이고요.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계속 이 건강한 삶을 좀 유지를 해서 하기 위한, 건강 유지를 위한 행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보건학적인 접근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렇다면 이 건강 보호하고 건강 증진의 차이점은 뭐냐? 건강 보호라는 것은요.
건강 상태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이제 건강 보호예요. 그래서 이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강을 해치는 이런 요인들을 제거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자체가 이게 건강 보호가 되지만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나의 태도를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재력 또는 가능성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 건강 증진은 바로 이제 나의 인식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신체적, 정신적으로 최적의 건강 수준을 유지하도록 나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 발달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나의 건강 증진에 좋지 않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강 증진을 하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정보라든가 기술인가 서비스를 이제 개인한테 이제 지역사회에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건강과 이제 안녕 상태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이고 행동 중심적 일상생활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즉, 이거는 이 건강 증진은요, 자기 책임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자유, 건강, 안녕을 유지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취해야 할 행동을 알려주는 거죠. 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식으로 이제. 그리고, 내가 건강 증진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인식시켜 드리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목적은 뭐냐? 그래서 이게 건강 증진을 시키기 위한 사업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강 상태별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이게 건강 상태별로 이제 건강 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 위험 요소를 감소시켜서 건강 수준별로 최적의 건강 상태를 유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는요, 이제 4단계를 거쳐서 하거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일단 인구 집단의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2단계에서는 요거를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해서 이제 통계적인 분석을 해놓는 거죠. 3단계에서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4단계에서는 이제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1995년도에 국민건강증진법이 이제 제정이 되는데요. 이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국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요, 건강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996년도에 국민건강증진사업 기본시책이 발표가 되고 1998년도에 국민건강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업을 한번 볼게요. 목표는요. 이 건강증진 사업의 목표는 일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라고 하고요. 거기 하위 목록으로는 건강생활 또 실천 수준은 뭔지, 그 다음에 예방 서비스와 접근도는 어떻게 되고 건강생활과 환경접근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 이렇게 나눴고요. 어떻게 접근하냐면 이제 3가지로 접근하는데요. 첫 번째 교육, 보건교육, 그 다음에 예방의학적, 그 다음에 환경보건적으로 이렇게 건강증진을 위해서 요 3군데에서 이게 한번 해봐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거 사업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5곳에서 하게 되는데요. 일단 교육, 그 다음에 연구 개발, 그 다음 조직을 강화해서 제도를 확립시키고 이제 자원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사업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사업을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일단 건강 증진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나의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이 건강을 나타내는 어느 정도가 이렇게 건강이다라고 말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건강 수준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수준이라는 것은요. 그 개인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에 따라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이 건강 수준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나타내는 척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뭘 보고 이게 건강 수준을 나타낼 것인가? 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당신의 건강 수준은 어느 정도 됩니다라고 알려주냐? 그게 이제 여기 나타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질병이 없고 신체 기능이 정상이다. 그래, 그러면 너는 건강해. 그리고 식욕도 좋은 식욕, 안정된 몸무게 유지. 그래, 넌 건강한 거야. 건강 수준이 괜찮은 거야. 그리고 충분히 수면하고 심신의 안락감 유지, 정서적 안정, 사회생활에 좋아.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일상생활에 보람 있고 활기가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건강하다라는 거죠. 요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건강 수준이 이제 척도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건강 수준을 해치는 장애가 뭘까요? 이 건강을 해치는 게 뭘까? 그게 바로 장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뭘까? 그랬더니 많죠.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어요? 뭐 유전적인 것도 있고, 이제 엄마의 모체의 건강 또는 가정 환경, 생활 양식, 지역 사회 환경, 생물학적 환경, 물리화학적 환경, 영양적인 요인, 각종 감염병과 비감염성 질병, 산업 환경, 불의 사고, 재난, 공중보건, 의학 발달이 굉장히 낮다거나 아니면 보건 정책이라든가 국제적인 유대가 결여가 되었을 때 이 건강에 굉장히 이제 건강하지 못하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WHO에서요 이 보건 의료 사업을 이제 평가하는 그 척도를 다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영아 사망률 높다라는 것은 굉장히 보건 의료가 의학 발달이 굉장히 낮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1에서 4세 사망률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어린이 영양 뭐 이것도 보건 정책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시고 모성 사망률이라든가 뭐 사인별 사망률, 질병력, 신체 장애율, 뭐 사회 정신적 건전성 등을 이제 건강 상태 지표라라고 이렇게 딱 적어줬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렵지는 않고요. 상식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건강의 변화와 인간 수명이라고 이제 제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건강이라는 게 예전에 그 건강이와 그다음 요즘의 건강은 사회 환경 때문에 많이 변했죠. 건강 문제가 첫 번째 건강 문제의 변화입니다. 즉, 뭐 이제 사회 경제적 수준과 이제 문화가 발달하고 그다음에 또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그리고 또 국민 보건 수준과 질병 양상 수준이 발달하면서 그 질병의 양상이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이 이제 건강이 변화됐다 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감염성 질병은 좀 감소되고 비감염성 질병은 또 증가했죠. 근데 또 오히려 이게 또 반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염성 질병도 지금 이게 코로나처럼 이게 또 증가할 수도 있는 거고 계속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인성 질환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드러나고 있죠. 예전에는 거의 뇌졸중 우리 부모 세대는요 거의 뇌졸중 환자를 본 적이 없었대요. 잘 없었대요. 왜냐하면 걸리면 다 죽으니까 그리고 평균 수명이 그렇게 길지가 않으니까 그런 환자들을 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요양병원 다 뇌졸중으로 쓰러져 계시고 뭐 평균 수명도 80이 넘으니까 이게 오히려 그런 질병들이 있어서 건강이라는 게 이제 개념이 이제 조금 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인간 수명은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생물학적인 나이는요, 뭐냐면 생리적 기능과 노화 정도를 생물학적 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TV에서도 많이 나오죠. 뭐 나는 뭐 그 생물학적 나이가 몇 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 피부 상태 보고 생물학적 나이가 줄어들면 되게 좋아하죠. 여자분들은. 자, 두 번째. 건강수명이라는 게 있는데 그 건강수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살 수 있는 나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병원에 가서 뇌졸중으로 쓰러져서 입원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건강수명 끝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생존하는 동안에 각자의 기능 연장입니다. 기능 연장이니까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게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수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역학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